1440년 프랑스 낭트 화염대 앞에 한 남자가 끌려옵니다. 군중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군중 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직자들도 보입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길래 누군가에겐 악마였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영웅이었던 걸까요? 그의 이름은 질드레. 잔 다르크와 함께 프랑스를 구한 전쟁 영웅,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연쇄 살인마. 오늘은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세기 초 프랑스는 지옥이었습니다. 100년 전쟁, 이름 그대로 100년 넘게 이어진 영국과의 전쟁. 프랑스는 패배를 거듭했고 왕위마저 위태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신은 프랑스를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잔다르크.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농부의 딸.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녀는 정말로 전세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질드레. 프랑스 최고 명문 귀족 가문의 후계자. 11살에 막대한 영지를 물려받았고 25세 이미 전설을 쓴 기사. 그런 그는 잔다르크를 처음 본 순간 그녀가 진짜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1429년 오를레앙 공방전. 함락 직전이던 도시를 잔다르크와 질드레가 함께 탈환합니다. 프랑스군은 연전연승했고 마침내 왕이 대관식을 올리게 되죠. 그 대관식 날 질드레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유가 담긴 병을 직접 들고 왕에게 다가가는 역할. 프랑스 전체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한 기사에게만 주어지는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질드레는 프랑스 원수가 됩니다. 25살의 나이에 나라에서 가장 높은 군사 직위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 명예, 권력, 그리고 신이 보낸 소녀와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루앙의 광장. 질드레는 군사를 이끌고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이미 화형대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소녀. 신이 보낸 기적. 그녀가 검게 타들어가는 것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질드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신의 영지 티포즈로 돌아가 은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는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성대한 연극을 상연하고 자신의 예배당에 성직자 30명을 고용합니다. 이후 재산이 바닥나자 그는 연금술에 손을 댑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겠다며 술사들을 불러 모았죠. 그것도 모자라 악마 소환, 의식까지 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건 가난한 집 아이들, 구걸하던 떠돌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영주님 성에 하인으로 들어갔다더라, 좋은 곳에 보내졌다더라, 그렇게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집니다. 들어간 아이는 많은데 나온 아이가 없던 겁니다. 그 무렵 성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일은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1440년 질드레는 교회와 충돌합니다. 성직자를 무력으로 위협하는 사건을 일으킨 거죠. 교회는 곧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영주님은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성에서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하인들의 증언,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참혹한 증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발견됐는지, 희생된 아이들 최소 80명, 어쩌면 200명이 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 질드레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을 인정했죠.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오직 저만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악마에게 배웠다고, 누군가에게 사주받았다고 말했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자기 안에서 나왔다고 말한 겁니다. 처음부터 자신 안에 괴물이 있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가을, 질드레는 교수형에 처해진 뒤 화형에 붙여집니다. 잔 다르크가 죽은 지 9년 만이었습니다. 질드레는 왜 괴물이 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고. 전쟁이 그에게 살인의 쾌락을 가르쳤고 전쟁이 끝나자 다른 방식으로 그 욕구를 채웠을 뿐이라고. 다른 학자들은 말합니다. 잔 다르크의 죽음이 그를 부숴버렸다고. 신이 보낸 소녀가 신에게 버림받는 것을 목격한 남자, 세상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남자, 그는 악마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괴물이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공존했다는 것.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그겁니다. 괴물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영웅이라 불리던 사람 안에도 괴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